이자가 떨어지잖아요. 5%대까지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면 나만 기다리고 있던 게 아니거든요, 이자를. 맞아. 안녕하세요. 애틀란타 BDS 한현부동산 전문인입니다. 이소율 부동산 전문인입니다. 네, 로운형입니다. 좀 늦으셨어요, 인사가. 오늘 아직 익숙치 않으셔. 아직까지. 저희가 그러고 타이밍이 중요한 프로입니다. 그렇습니다. 늦게 한번 혼나요. 네, 놓치시면 안 되고. 오늘 당황하셨어요. 나이가 들어서 반응 속도가 떨어져. 요즘 분위기 어때요? 용자는? 요즘에는 딱 한마디로 하자면 춘내 불사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네. 봄은 왔으나 봄은 아직 봄이 왔는데 아니다. 우리들 마음에는 아직 봄이 아직 오지 않은 것 차갑다, 같아요. 춥다. 네. 아, 뭐 이자도 적절한 그렇고. 춘내 불사춘. 네. 적절한 표현이신 것 같은데. 자막 이렇게 한번 쫙 깔아드려요. 네. 벚꽃과 함께 쫙. 네, 그게 제일 적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집을 사길 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맞아요. 사기 참 어렵고 그쵸. 이자는 생각만큼 떨어지지 않고 있고. 집값은 또 올랐죠. 매물은 없죠. 올랐어요. 이게 네. 저희가 생각하고 예상했던 거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심지어 경쟁도 붙어요. 그쵸. 오퍼 경쟁도 또 붙고. 소율 씨는 어떤 안 것 같아요, 좋은 요즘? 거는 다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비싸고 금리 높고 매물 없고 가격 비싼데 경쟁까지 붙어서. 맞아요. 네. 많이 힘들죠 지금. 네.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도 사시는 분들은 사세요. 그래서 포기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소율 씨 생각? 네.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말라. 네,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좋은 집 뺏겨요. 남들한테. 그래도 사는 분들은 산단 말이에요.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그쵸. 그래서 오늘 저도 그렇고 뭐 수율 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손님 중에서 가장 많이 요즘 실제로 하시는 질문 중에서 그래서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거 많이 물어보죠. 네. 저한테도 항상 이전에 물어보시죠. 집을 구입하셨던 분들이 이런 마켓에 내가 집 사는 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고. 그쵸.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은 렌트 페이먼트를 얼마 내고 계시는지,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건지 아니면 원해서 바꾸시는 건지, 이런 게 제일 기준이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볼 때는. 그게 가장 큰 중요한 것 같아요. 목적이. 렌트냐, 퍼체스냐. 그렇죠. 바이냐, 렌트냐. 네. 그래서 렌트로 계속 계시는 분 같은 경우는 특히나 first home buyer, 첫집 구매자이신 신혼부부들이나 분들이 뭐 많은데, 이렇게. 네 그런 분들이 제일 고민이고 제일 힘드신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네. 사긴 사야 되니까. 그쵸. 이 어려운 마켓에서도 네. 우리는 필요한 사람들. 특히 타주에서 오신 분들이 맞아. 조지아 렌트비 높지 않다고 들었는데 너무 높아서 깜짝 놀랐어요 라는 분들도 많고, 아파트도 횡포가 심하고, 행복가 심해요. 그러니까 요 빌더들이 이제 계약 기간이 이제 집 지어준다라는 시간보다 좀 늦게 끝날 수도 있는데, 맞아요. 이거를 이제 먼스 투 먼스로 한 달씩 연장을 하면은 기존에 내던 렌트비에서 막 600~700%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렌트비, 아파트 렌트비도 싸진 않아요. 요즘 또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방 2개 2,000불 2,000불 많이 넘더라고요. 2,000 2,000불 넘어요. 네. 초반까지 2천 하고. 넘는 것도 뭐 네. 다반사고. 네.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뭐 이자율을 계산을 꼼꼼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30년 상황으로 30년 상황 기준으로 이자가 한 6% 초에서 중반 정도. APR로. 우리 APR로. APR로 계산하지 말고 그냥 이자로 봤을 때, 이자로 그러니까 쉽게. 네. 디스카운트 포인트를 내지 않는다는 전제 전제 조건에서 하에. 보면은 이제 손님마다 다운페이 양에 따라서는 틀리겠지만 제일 낮게 갈 때는 5.99부터 평균 6.37로 내외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보시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3월 초보다 그래도 한 0.75에서 1%가량이 내려간 상태인 거예요. 맞아요. 우리 내려간 거죠. 실리콘밸리가 큰 일을 해줘갖고. 네. 이런 이자에 민감하시는 분들이 또 펄스홈 바이어들인데, 그쵸. 이런 분들의 실제 융자 이런 신청 건수에 영향이 좀 있나요? 어때요? 많이 있죠. 왜냐하면 퍼스트 타임 홈바이어 분들 대부분이 이제 싱글로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제 부부인데, 이제 차이점은 세금 공제를 받을 때 싱글들은 12,950불까지 기본 공제를 받지만 부부는 25,950불을 받기 때문에 싱글로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이 적극적으로 연락이 오고요, 지금. 이제 싱글인데 인컴이 높다. 나는 세금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다. 렌트비도 많이 나간다.
이런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집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자도 이자지만 지금 제일 걱정이 DTI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말 사고 싶어도 그 DTI 때문에 못 사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주변에. 그렇죠. 이제 소득 대비로 나가는 지출의 비율이 얼마만큼 많냐를 갖고 융자가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게 되는데 예전보다 이자가 일단 기본적으로 2.5배 이상을 올랐다고 보고선 감안하면은 그거만큼 내가 소득은 늘었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이자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자가 높아졌는데 최근에 집값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재산세도 많이 올랐고 재산세가 오르니까 커버해줘야 되는 보험료도 같이 따라서 오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퀄리피케이션 하는데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죠. 그럼 실제로 DTI가 안 나와서 거기 안 맞아서 정말 집을 사려고 하시는데 못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대안이 없어요? 방법이 글쎄요, 없어요? 뭐 지금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본다면은 소득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퀄리파이 되기 그렇죠. 위해서. 아니면 그 지출이 많거나. 그렇죠. 대입이 지출이 많거나 네, 네. 근본적으로 소득은 어느 정도 충분한데 그래도 소득 대비 지출이 높다라고 나왔다면은 이분의 크레딧에 나가고 있는 페이먼트를 빨리 옮기거나 페이오프를 시키거나 줄이거나. 이런 방법을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다운페이 하려고 20%를 모아놨어요. 다 다운페이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빨리 매월 나가고 있는 페이먼트를 많이 없애놓는 게 더 좋은 겁니다. 그런 방법이 있네요. 그렇죠. 다운페이를 줄이는 네. 대신에 그렇죠. 뭐 차값을 갚는다던가. 다운페이하고 네. 이자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네. 그렇죠. 맞아요. 많은 분들은 그게 더 문제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제일 중요한 건 크레딧 스코어가 기준을 하는 거고 오히려 싱글분들 같은 경우는 다운페이를 많이 넣어서 모게지 인슈런스 안 내는 것보다 매월 나가는 페이먼트를 더 줄여놓는 게 훨씬 더 세이브가 많이 됩니다. 융자 보험비를 내더라도. 다운페이 적게 하면 아까 전에 FHA론 최근에 그렇죠. 정부에서 뭐 하는 게 있다면서요? 예, 보험료를 낮췄어요. 0.85에서 0.5%로 낮춰줬기 때문에 FHA가 기본적으로 컨벤셔널 론보다 이자가 낮습니다. 그게. 그럼 20% 미만 다운페이를 했을 때 예전에 나가는 그 인슈런스 비용이 조금 그래도 그렇죠. 더 많이 줄어드니까 줄어든다는 도움이 얘기죠.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되게 그것도 괜찮은 DTI 맞습니다. 맞추려면 오히려 20% 이하 다운페이를 하시고 그게 더 그렇죠. 맞는 방법 그러니까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요. 이 바이어분들이 고정관념을 조금 탈피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이 좀 딴 데로 흘러나갈 수도 있지만 네. 제가 막아줄게요. 이자가 비쌀 때 집을 안 사고 있어요. 떨어지면 살려고 기다리는 중이에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많은데 틀리진 않아요. 네. 하지만 바꿔서 생각을 하면 내가 다운페이가 남들만큼 많이 준비되어 있지는 않다면은 그리고 셀러가 내 걸 5%를 받아주려면 나랑 같이 집 보고 있는 경쟁자들의 숫자가 적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자가 높아지게 되면 좋은 효과를 굳이 이제 안도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은 경쟁자가 10명에서 3, 4명으로 확 줄어들죠. 네. 그럼 진짜 바이어분들이 귀한 대접 받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이런 통계 같은 거나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미국 전역의 평균을 수치를 나타내는 건데 이것만 보시고 집값이 좀 떨어진 거 아니냐, 좀 슬로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으세요. 많죠. 그러셔가지고 실제 조자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적으로 편차가 꽤 심하거든요. 심하죠. 여기가 네, 그래서 진짜 한국 분들은 또 학군을 많이 염려를 하시고 뭐 자녀가 없으신 분들도 나중에 리세일 할 걸 생각하셔서 그쵸. 좋은 학군. 학군을 많이 그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학군일수록 사실 수요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지금. 그쵸. 네, 그래서 멀티퍼퍼가 다시 또 벌써 생기기 이미 저희도 시작하는데 2월부터 벌써 그걸 경험하기 시작했고 2월달 통계 자료에 기존에 있는 주택의 판매가 예상치로 418만 채 정도가 팔릴 거다라는 미국 전체로 봤을 때 이자가 7%에 육박하는데도 불구하고 2월달에 458만 채가 클로징을 했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그동안 기다렸던 분들이 정말로 그냥 지쳐서 야, 집값 하나도 안 떨어지네. 고르기만 더 힘들어지고 이자는 나중에 받고 나니더라도 빨리 잡고 봐야겠다. 2월 달은 뭐 두 분이 아시다시피 원래 조금 비수기잖아요. 그렇죠. 세금 시즌 전이고 완전 예상 바뀌죠. 맞아요. 예상 바뀌었죠. 415만 채 정도가 418만 채 정도가 팔렸을 거다라고 했는데 450만 채 넘게 클로징을 해서 업계가 다 놀랐고 이거에 힘을 받아서 빌더는 2월 달에 13개월 내에 최고치라고 나왔습니다. 네. 건축 신규 허가를 한 게 늘어났고
착공률도 늘어났습니다. 네. 이 얘네들이 이제 보는 거는 이제 앞으로 지금 집을 지어서 올해 연말이나 또는 내년 초까지 딜리버리를 할 텐데 훨씬 더 늘어날 걸로 얘네들은 긍정적으로 본다는 예상을 얘기죠. 하니까 지금. 그렇죠. 팔릴 거로 예상을 하니까 짓겠죠. 이제 더 이상 이자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는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아는 정말 공급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직도 매물 네. 많이 부족한 주죠. 공급도 부족하고요. 조지아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너무 많은 인구가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인구도 계속 증가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니까. 그렇죠. 뭐 작년 12월 달에 전 미국 부동산협회의 이코노미스트들이 조사한 결과로는 2023년도에 가장 아웃퍼폼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활발할 것 같은 부동산 시장 1등에 자연스럽게도 조지아가 1등입니다. 2등이 노스캐롤라이나고 그다음에 텍사스, 사우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알라바마, 테네시. 큰 회사들이 저쪽 대도시에서 많이 엄청나게 그쪽으로 오고 있어요, 중소도시로 많이 이동을 했다라는 뉴스가 작년에 많이 접했었어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실제로 얼마 전 그저께 지난주인 것 같아요. 지난주 기사에서도 이 인구 이동이 가장 많았던 주 중에 하나가 또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에서 많이 빠져나갔고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인구가 늘어난 주 중에 하나에 네, 조지아도 항상 상위권에 들어있어요.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잡 오프닝 같은 걸 보면은요, 이제 미국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조얼트 리포트라는 게 나와요. 잡이 얼마만큼 오픈되어 있는가에 대한 걸 보여주려고. 조지아가 항상 1등을 하는 스테이트는 알래스카인데 거기에 이제 사람 구하기 힘드니까 네. 그거를 뺀다면 순수하게 본다면 조지아가 거의 1등이라고 봐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런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이렇게 신규 주택은 늘어났는데 반대로 또 저희가 리세일 매물이 좀 동시에 같이 늘어나줘야지 이게 그쵸. 수요와 공급이 맞아요. 맞는데 셀러들이 지금 집을 내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읽은 기사에는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집주인들이 낮은 이자에 받았던 집주인들이 집을 이제 세 단장을 하는 레노베이션 하는데 쓰는 코스트가 5만에서 10만 원 넘기 시작했다라고 나오는데 이제 뭐 이사는 못 가고 뭔가 충족은 해야 되겠고 우리 집이라도 고쳐갖고 여기서 눌러받고 살자 네. 이게 이런 근데 기조가 심해지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집을 사서 여기서 살고 있으신 분들은 집값이 사실 조지아도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2년 전에 2.87호, 뭐 3% 할 때 다 재융자를 하셨던, 신규 융자를 하셨던 싼 금리에 그때 집을 다 사셨는데 이사를 가고 싶어도 지금 거의 2배의 이자를 내야 그렇죠. 돼요. 내가 남 대신 내가 높은 이자를 네, 덤탱이 7% 쓰기 를 싫다 내야 이렇게 되니까. 할 수 있는 누구- 가고 누군가는- 싶어도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누군가는 그 높은 의자를 부담을 네, 해야 네. 되니까 그렇죠. 네, 그게 셀러가 되냐? 그렇죠. 바이어가 그렇죠. 되냐? 그렇죠. 이 문제지. 이자는 항상 이 높은 이자는 누구에게나 적용이 된다는 자체가 좀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자가- 공급이 계속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이 높은 지금 또 이자를 어나더 부담하고 기사에서 이사를 나온 할 게 사람이 미국 없는 내 거죠. 주택 필요한 개수가 약 한 650만 채가 부족하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해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오는 새내기들도 집이 필요하고 기존에 직장을 옮기면서 필요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수요층이 있는 데에 비해서 빌더들이 이제 작년에 집이 잘 안 팔릴 걸로 예상을 하고 학습 효과죠. 2007년 8년 때 너무 많이 지어놨다가 한번 된통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집의 공급을 줄이기 시작했죠. 집 미리 지어놓으면 자기네가 집 질 때 들어가는 비용 자기네가 이자 내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몰려간 데가 이제 멀티 패밀리 짓는 겁니다.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렌트 구하는 거는 조금 더 용이해지긴 했는데 내가 살 집은 구하기가 더 힘들어진 거죠. 결국은 네. 많이 안 짓는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죠. 공급 부족. 이렇게 셀러분들이 지금은 더 이상 재용자 하시는 분이 없겠어요. 이미 다 하셨죠, 분위기가. 뭐 다 케이스마다 틀립니다만 네. 월 페이먼트를 낮추려고 재용자를 하는 분들은 없다고 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정부의 법이 재용자를 할 때 net tangible benefit이라고 해서 어떤 이익이 있지 않은데 재용자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자보다 낮게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용자는 없죠. 다만 현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캐시아웃 리파이낸스 늘고 있습니다. 캐시아웃 리파이낸스. 그걸로 아까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을 리모델링 하시는데 많이 쓰실 것 같아요. 리모델링도 많이 하고요. 이제 작년부터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크레딧 카드나 자동차 용자도 이자가 많이 올랐고 네.
그다음 학자금융자도 그동안은 디폴 시켜줬으니까 페이먼트를 안 냈는데 얘네가 이자가 좀 센 편이거든요. 고로 계산해 보니까 집값은 많이 올랐으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까 하다가 야, 내가 이자가 조금 더 높아지더라도 전체적인 월 페이먼트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겠다가 요즘 거의 추세고요. 그다음에 실리콘밸리 뱅크나 이런 은행 이슈를 해서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는 게 사실은 조금 더 힘들어지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뭐 SBA나 커머셜 융자를 빌리려고 하면 이자가 거의 10%에 가까이 그렇죠. 되다 보니까 야, 저거보다는 그래도 집융자 이자가 더 낫다. 이걸 빼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고. 그렇죠. 집밸류는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렌트가 생각보다 또 조지아는 생각보다 낮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높은 네, 편이에요. 인구 유입이 계속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렌트로 계속 이 금리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한테는 렌트로 계속 사시면서 조금 더 기다려 볼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론형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채를 조정을 하시던지 아니면 그쵸. 다른 방법으로 집을 사실지 많이 고민이 되시는 것 같은데 론형님의 결론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그럼 집 살까 말까? 저는 개인적으로 네. 사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주변 분들이 자꾸 뭐 내년에 집값 폭락한다 이렇게 나가는데 2008년도 때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쵸. 지금은 그때는 공급 자체가 너무 많았던 때였고 지금은 실직률도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직률이 높아져야 집값 못 내는 분들도 나오고 집 뺏기고 이렇게 가야 될 텐데 그게 네.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이자는 추후에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나도 렌트비를 많이 내고 있는 분이라면 저는 당연히 하셔야 된다고 봐요.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고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집을 내가 지금 살 수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살 수 있으면 사는 게 맞다. 그렇죠. 경쟁이 많이 몰리게 되면 늦다 그때는. 나중에 이자가 예를 들어서 뭐 5%대 초반까지 떨어져도 이미 2% 3%대 이자를 본 분들한테는 얘네들도 높은 이자거든요. 그렇죠.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럴 수는 없어요. 내가 집을 살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먼저 보셔야 되고 내가 지금 현재 렌트비를 얼마나 많이 내고 있느냐 이렇게 계산하셔서 집을 삼으로 해서 내가 소득공제를 많이 볼 수가 있고 이 집 찾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저는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자가 높아질 때가 더 찬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경쟁자가 없어요. 저 한 가지 네. 궁금한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존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거기 융자가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사람이 새로운 주택을 사서 이사를 가고 싶어 하는데 네. 당장 캐시가 없기 때문에 또 그 새로운 주택도 융자를 받아야 돼요. 네. 이런 경우도 DTI 적용이 돼요? 되게 좋은 질문인데 렌트 인컴을 그렇죠. 렌트를 내가 논다라는 계약서가 있으면은요. 그 앞으로 우리 집에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와 줄 테넌트가 내는 렌트 수입의 75%까지를 인컴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000불에 우리 집을 렌트를 놓기로 했어요. 그러면 2,000불 곱하기 75%면 1,500불. 이 1,500불이랑 내가 내고 있는 모게지 페이먼트가 1,600이다. 그럼 마이너스 100불만 내 빚으로 카운트하는 거예요. 전체 모게지 페이먼트를 빚으로 카운트하는 건 아니고. 하나 더 추가 질문. 똑같은 케이스에서 만약에 기존 주택을 렌트 놓는 경우를 지금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렌트를 안 놓고 내가 만약에 기존 주택을 팔고 네. 새 주택을 간다. 이런 네. 경우는 DTI? 전혀 문제가 안 되죠. 팔 예정이기 팔 때문에. 예정으로 잡아주고 DTI 하지만 카운트를 안 하는 거예요? 다음 집 사기 전에 반드시 그 집을 클로즈를 해야 같은 날 또는 그 하루 전날이라도 클로징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 할 일이 힘들죠. 네. 가능은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에이전트로서 맞춰서 다 백투백 팔아드려야죠. 클로징 네. 자체가 기술적인 거기 때문에 가시밭길이죠. 네 요즘 같은 이런 데는 힘들죠. 네 굉장히 그래도 뭐 힘들. 가능은 한 거죠. 가능한 네.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이 네. 세상에. 왜냐면 이제 그런 게 힘들어서 이사를 가고 싶어도 못 가시는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계셔서 가능은 네 너무 가능은 다양한 스토리들이 많아요. 그쵸. 나 지금 뭐 환율도 높아갖고 한국에 내가 지금 묻어놓은 금괴가 있는데 이걸 좀 갖고 와야 되는데 환율 때문에 안 갖고 오시고 못 갖고 오시는 분들 이것도 이제 6월 달부터는 10만 불까지 자유롭게 보낼 수 있게끔 바뀝니다. 이것도. 그다음에 이제 내가 우리 집 살고 있는 집을 팔면은 진짜로 한 2, 30만 불은 남아요라고 하는데 당장 팔리진 않았으니까 이런 분들 뭐 여러 가지 종류가 그렇죠. 있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소율 전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는 게 맞다? 아니면 좀 기다리는 게 맞다?
저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네. 프라이머리 홈을 아직 안 사신 분들은 네. 그냥 사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케이. 네, 그렇고 뭐 인베스먼트 같은 경우는 네.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인베스먼트도 이제 이자를 들어보시면 살짝 놀라시긴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말씀을 드려요. 모게지 이자만 오른 건 아니잖아요. 그쵸. 렌트 받으시는 금액도 같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전액 나만 손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어떻게 이자도 낮아야 되고 렌트비는 많이 받아야 돼 이걸 다 가질 수는 없죠.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고 이 방송을 보시고 아, 저 사람 비즈니스적으로 저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집을 사기 제일 좋았던 시점은 최근래에는 작년 9월, 10월, 11월, 12월입니다. 정말 셀러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받을 것도 많이 받고 대접받고 이게 만약에 이자가 떨어져서 2021년 같은 경우로 돌아가게 되면 정말 너무 힘들죠. 네. 내가 퀄리파이 다 돼 있는데 웃돈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나 너무 그 돈 힘들다는데 약간 진심이셨어. 아, 정말이죠. 많이 힘드셨나 봐 그때. 네. 아니 손님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쵸. 또 그때 당시에 렌트로 갔던 분들이 올해가 만기예요. 이분들이 또 한 번에 이제 결정해야 되는 시점까지 왔는데 이분들한테 가장 기대하고 있던 뉴스는 집값이 좀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싶으셨을 텐데 그쵸. 캘리포니아 쪽만 지금 요 근래 좀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뭐 조지아 진짜 전혀 안 떨어져. 동네 주민들 네. 짐 싸고 다 튀고 그다음에 뭐 은행 망하는데 다 캘리포니아 쪽 사이드예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네. 그렇죠. 저는 한현 씨는 그쵸, 내가 물어봐 드리려고. 네. 산다 안 산다. 감사한데 저도 론 형님 그리고 또 이소율 전문인처럼 동감인데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이런 그 거주 용도 프라이머리 홈 바이어 분들께서도 집값 떨어질 거를 굉장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쭤봐요. 손님과 함께 최소 몇 년 거주를 하실 거냐. 그래서 다 들으시면은 최소 5년 거주를 하시는데도 그 5년 사이에 혹시 떨어지면 어떡할까? 내가 손해보면서 사면 어떡할까를 걱정을 하시는데 그거 걱정보다는 사실 렌트비로 나감으로써 그렇죠. 그게 내 돈이 없어진다는 거를 먼저 계산을 하시면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냥 제가 욕 먹을 각오로 네. 무조건 사셔도 되는 분들 혼자 계시는 싱글 분들인데 인컴이 많다. 소득세로 너무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그냥 집 사셔도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동감을 해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자율을 재융자를 통해서 낮출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지금 오히려 작년 대비 조금 슬로우하고 뭐 지역마다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만 지금 오히려 경쟁이 조금 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동감을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래요. 불구하고 요즘에 트랜잭션이 많이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이어분들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네. 셀러가 집을 내놓지 네, 않습니다. 매물이 그쵸. 없어서. 네. 네. 두렵죠, 아무래도. 이거 네. 팔고 갈 데가 없고. 맞아요. 나도 그 금리에 이제 높은 이자를 다시 내야 된다는 그 맞아요. 부담감에. 그래서 저도 결론은 사실 수 있으면 사셔야 됩니다. 지금 늘 말씀을 드리지만, 또. 저희한테 지나가고. 안 하셔도 하셔도 저희 됩니다. 지금 시기는 맞습니다. 누구한테 사시는 거는 상관은 없지만, 사실 시기적으로는 이자율 때문에 망설이실 필요는 없다는 부분에서. 100% 저도 정확한 건요. 공감합니다. 이자가 떨어지잖아요. 5%대까지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면 나만 기다리고 있던 게 아니거든요. 이자를. 맞아요. 기다리셨던 분들 너무 다 나올 많은 것 분들이 같아요. 다 스탠바이로 기다리고 있고 지금 현재 많은 높은 렌트비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2021년도에 복사판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내 눈에 좋은 집은 남들 눈에 좋은 거고 나한테 편안한 이자면 남들한테 편안한 이자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작년 90, 11, 12에 제일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야 이거 이렇게 높은데 사도 돼요라고. 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만약에 렌트비를 많이 내고 계시다면 그리고 세금 공제 받는 부분이 없으시다면 저는 하셔도 된다고 본다고. 네. 왜냐면 이자는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앞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한번 염두를 하셔가지고 론 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DTI 총 부채 상환 비율 때문에 이자가 오름으로써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자격이 미달되신 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뎃을 옮기시고
또 그렇죠. 어레인지를 갚아서. 통해서 네, 뭐 그렇죠. 방법은 여러 가지 만들어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빚도 미리 다 조정도 좀 해놓고 네. 그다음에 뭐 앞으로 뭔가 큰 구입이 있으면 그거는 배우자분 융자 신청이 안 들어간 분 앞으로 해놓는다든지 그리고 만약에 자제분들이 있고 인컴이 좋은 친구들이 있다면 같이 신청이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네, 꼭 조자에 같이 안 살아도 돼요.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도 가능하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 조금 작은 집에서 큰 집을 한번 넓혀보고 싶어. 이분들한테는 조금 뭐 고민을 본인들이 딱 마음에 드는 집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 저는 렌트비라고 봐요 지금. 렌트비 너무 아까워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비싸고. 이 렌트비 때문에 그렇게 쉽게 훅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렌트도 진짜 좋은 학군엔 지금 집이 없어요. 없죠. 없어요, 네. 진짜.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저희 각자의 한번 생각 또 의견을 네. 한번 통해서 지금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냐 마냐 이걸 너무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한번 저희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저희 생각을 한번 이렇게 한번 담아봤고 또 더 궁금하신 거 제가 늘 한번 느끼지만 론 형도 그러고 저희 뭐 다른 분들도 그러고 한국 분들 융자하신 분들 굉장히 스마트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다 어레인지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만들어주잖아요. 미국 사람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약간 라이프 설계.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먹고 살려면 해야죠. 세금부터 쫙 이렇게 원스톱으로. 네, 아니 뭐 미국 사람들 물론 뭐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미국 이런 론 컴퍼니 가면은 융자 몰기지 회사 가면은 이런 어드바이스를 못 안 해주더라고요. 아예 안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디테일이 안 그게 되면은 뭐- 못 삽니다. 저도 삽니다. 미국 그 융자분하고 많이 같이 일을 했어요. 정말 네. 딱 일만 해요. 그러니까요. 네. 정해진 거에서 딱 딱. 이렇게 하지만 이 틀에서 살짝 벗어나서 생각하면은 방법이 있다는 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또 론형 한번 맡겨보세요, 론형에게. 네, 인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론형이. 네, 네, 네. 그래서 잘 좀 준비부터 이렇게 마무리까지. 괜히 용신이 아니야. 용신 같아. 들으면 들을수록 용신 같은데. 발음을 정말-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비육자들 가면은 이용신.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저희 생각을 한번 영상으로 담아봤고요. 또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저희 또 댓글이나 이메일로 남겨주시면은 또 좋은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틀란타 부동산 대통령 한의원이었습니다. 이소율 부동산 전문인이었습니다. 론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